안녕하세요. 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저번 주는 상당히 힘든 주가 됐고, 일단 어닝스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이 테크 주식을 버텨줘야 되는 넷플릭스, 상당히 어닝스 안 나왔고, 펠로톤도 거의 최악의 뉴스를 저희한테 안겨줬고, 물론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어도 이 대표 주자들, 이 성장 테크 관련, 물론 펠로톤도 테크 쪽은 아니지만 성장 테크, 이 코로나 성장 테크라는 그 키워드에 좀 둘러싸여 있는 그 메인 파티들이 펠로톤이랑 이제 넷플릭스가 되는데 둘 다 너무 안 좋았고, 넷플릭스는 버텨줄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도 경쟁이 좀 많아지고 있고, 어, 비싸지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좀 이런 액터들이랑 액트레스들이랑 그 소송 막 걸리고 있죠. 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영화관에서 해야 되는데, 영화관에서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처음에 영화 상영관을 했을 때 첫 몇 주는 어느 정도의 피를, 그 매출을 이제 너희한테 준다, 액트레스한테 준다라고 됐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상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시네마에 상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피는 왜 안 주냐 뭐 이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금 이렇게 굴곡을 겪고 있고 전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예상에는 이일드가 본드 일드가 10년 본드 일드가 1.8을 넘어가지고 1.9까지 2점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얘기를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7대로 지금 내려와 있네요. 물론 이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시장이랑 뭐 본드 마켓이랑 서로 막 관련이 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 이제 관련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코렐레이션이 생기고 있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뭐 5년 뒤에 들어보면 코렐레이션 있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답이 안 보이네요. 역시 미래를 볼 수 없는 저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요번 주에 큰 이슈라고 보면, 어닝스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 하고 있죠. 요번 어닝스는 좀 클 거고, FOMC도 요번 주에 나와요.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이틀간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장 끝나고인가? 장 끝나고는 아니구나. 수요일 날에 FOMC가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죠. 제레미 파월이 나와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거고, 얼마나 지금 레이트 인크리스를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정도에, 지금 이 목요일 새벽 4시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때 아마 얘기가 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때 보면 좋을 것 같고, 금리를 너무 많이 인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QT를 퀀티티 이징을 줄인다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요즘엔 다 QT라 그러더라고요. 퀀티테이티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단어가 두 개가 굳이 구분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지금 금리 인상이랑 QT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 될지, 어느 비중으로 될지, 그리고 또, 하우스홀드 어시스턴스가 점점 없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 페드가 어떻게 아웃룩을 보고 있는지, 전체적인 경기 아웃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미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려움은 생기고 있고, 더 안 좋은 아웃룩이랑 더 좀 금리 인상이랑 퀀티 테이퍼링을 좀 더 공격적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가지고,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늘려야 되는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 두려움이 줄을 때까지 계속 줄이면 돼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아니면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줄여도 줄일 데가 없다. 나는 뭐 한 주를 들고 있으니까 이 한 주를 쪼갤 수는 없다. 요즘에 쪼개는 거 생기지 않았나요? 한국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한 주 들고 계시는 분은 뭐 한 주 들고 계시면 되고, 어, 100만 원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내 포트 비중을 운영하는 거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내가 이 금액까지 줄여야 돼? 라는 거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아, 내가 굳이 이 돈을 쪼개야 돼?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아, 내가 굳이 100만 원을 쪼개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쪼개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다 노력입니다. 나중에 큰 돈을 굴리려면 지금 이 작은 돈도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이게, 그냥 이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 그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엑스큐트 할 수 있게. 나는 10%를 뺀다 그러면 10% 그냥 뚝뚝뚝뚝뚝 빼는 그런 편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뭐 한 주 10% 빼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아 얘는 10% 내가 쭉 빼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줄이자, 비중 이렇게 줄이자 라고 이제 결정을 지으면 뭐 다 10%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 가격도 있고 다 주식의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더 큰 금액을 굴릴 때 그때도 이제 고민 안 하고 빨리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적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돈이 많을 때는 이게 더 빨리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돈이 없을 때 하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고민을 덜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돈은 그렇게 형제 포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오는 이제 대표주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테슬라 나오고, 테슬라는 FOMC 그 레이트 인크리스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포스트 마켓에서 이때가 네네 화요일 날 장 끝나고 테슬라는 실적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아마 여기 이때 일론 머스크 참석 안 하겠죠. 요즘에 실적에 어닝스 할 때 참석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한번 또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긴 한데, 아, 이게 테슬라 얘기 나오고 하면, 이, 내년도 좀 잘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지금 이제 대부분 2020년도 정도에 투자를 시작한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온 새로운 그 주식 세대들은 지금 이 금리 인상을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이 폭락을 한다라는 그 피어 때문에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 저도 그러는 거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면 일단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돈을 좀 빼놓고 보자. 라는 게 제 철학이라고 할까? 제 그냥 뭐 기본 편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아, 그냥, 머리 헷갈리면 돈다발은 손으로 만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지고 있을 수 없지만, 일단 주식에서 빼서, 에퀴티에서 빼서 캐시로 그냥 가지고 있자. 그래서 손을 만지고 있자. 그런 기분이, 어, 그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때 하는 거죠. 꼭 자기가 불편할 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그러니까 힘들 때랑 내가 불편할 때는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정확히 결정을 안 지었을 때, 내가 결론을 안 내었을 때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배우는 것도 없으니까 그건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가치는 결국에서 본인의 만족도거든요.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내가 투자를 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따라서 결정을 했나에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돈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돈만 그냥 물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면 돈이 많이 생기면 기분은 좋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딴 거야? 내가 이거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B를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니 이거 완전 운빨로 받아 벌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아니 이거 완전 물론 운은 들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공식으로 하니까 되더라라는 그 보람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뭐 찍어서 하던가 아니면 명확한 네, 하여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이번 주도 복잡하고 이게 바닥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안 잡을 거고 이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이 커브가 좀 더 샤프해지면 이 굴곡선이 떨어진 굴곡선이 확 떨어지면 그때 잡는 걸 이제 칼날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고 일단 여기에서 비중을 어떻게 할까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돈을 좀 뺄까? 돈을 얼마나 뺄까? 그리고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가 될까? FOMC 전에 전에 올라갈 건가? 그러면 내가 굳이 많이 뺄 필요가 있나? 아니면 FOMC 얘가 된 다음에 확 떨어질 건가? 근데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이미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 배 여기 빠진 것만큼 한 번 더 빠지는 게 이제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폭락까지는 여기에서 한 80%막 70% 떨어지는 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버티고 버티는 것보다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버티는 것보다 일단은 좀 더 비중을 감소를 하는 게 지금 있는 거에서 한 20% 정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주위에서 너무 주식 별개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장의 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요즘에 무슨 얘기 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뉴스 기웃기웃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구독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되고 있는 올해지만 그래도 이런 거엔 다 투자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